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 의원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회장 두 사람에 대한 공개 재판을 하겠다 이러는데요. 물론 공개 재판을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저런 어떤 이 촛불로 집권했고 탄핵과 전 대통령 구속에 커다란 덕을 받고 그런 어떤 정권 입장에서 적폐청산을 100대 과제 중에 1번으로 내세웠고, 적폐청산이 꼴 2달 반 동안 지켜본 결과로 보면 정치 보복이다라고 느껴지게끔 처신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공개 재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탄핵을 당해도 싸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누구나 법과 원칙은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안 됐는데 탄핵을 하냐는데, 원래 탄핵이라는 제도는 제가 확인되기 전에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면 공직자로서 그것만으로 탄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물론 헌재에서 박구됐지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탄핵을 한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선거 개입 발언이나 행위를 했다 해서 탄핵을 한 거죠. 항상요,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일을 이렇게 돌이켜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좌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지금 구속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돼야 되고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공개 재판을 하겠다라는 관점을 보면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조금 돌이켜볼 때 결국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했던 노무현 정부가 왜 실패했냐 그러면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보 출신이건 보수 출신이건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걸 떠나서 초월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끌어안는 것이 전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 정부고 대통령입니다. 모두를 위한 대통령. 그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죠. 취임사에서도 그냥 입에 바른 얘기인지 다들 그러잖아요. 나를 안 찍은 분들을 위해서도 뭐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음에도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생각 안 하고 진보 쪽의 이익을 위한 발언을 하다가 탄핵까지 걸리고 그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41%밖에 지지를 안 받고 이제 됐다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과반수도 못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는 한쪽의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 양반이 자꾸만 부관참시하는 식으로 아주 이건 싹을 밟아서 다시 못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 엽서 우표 문제라든가 지금 공개 재판을 한다고 그러는 거는 나는 참 보면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요. 이게 심리학자들 얘기가 있답니다. 이게 대통령이나 어떤 정상에 있을 때는 그런 상태가 영원히 간다는 착각을 한대요. 예? 그럼 자기가 5년이 될지 또 5년 안에 연방제가 돼서 누가 통일이 돼서 대통령이 될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문정부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길게 볼 때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가면서 또 사적으로는 자기 지지 세력이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형식상으로도 국민들 전체를 포용하지 않고 한쪽을 밟는 식으로 할 때 그 화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현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화가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이런 문제 좀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잠깐씩이지만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요. 공개재판 문제를 탄핵에 찬성하고 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감정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자세가 옳은가를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면 말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지금 대통령직을 뺏는 부분에서는 탄핵이나 지금 구속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는 충분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안 하던 공개재판을 한국에는 박근혜와 이재용에서부터 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이 재판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가? 이것이 마치 대법관들이 심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지만 이 사람들도 솔직히 권력의 항배를 보고 대충 그 권력이 그럴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시류를 타는 거예요. 시류를 타고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재판만큼 대중의 파퓰리즘적인 어떤 반응이 춤을 출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걸 공개했을 때 정상적인 재판을 판사들이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헌법재판소 경우도 인민재판의 성격을 띄었던 것 같이, 예? 이 촛불 시위에 나왔던 국민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만하고 도도한 이 사람, 우리가 당했던 거 기억을 하지? 그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그런 시선을 느끼는 판사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월 말에 이재용 재판이 있고 10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다면 8월 달에 대해서 그 중계 한번 하면 지지가 올라갈 거고 10월 달에 대해서 그 중계하면 또 촛불 참여가 상기되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끌고 가게 되면 매우 유리한 지지율이 그때까지는 유지되는 상황이, 설사 중간에 좀 내려간다 해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임금 문제도 그렇게 최저임금을 그렇게 해서 아마 두고 보세요. 아마 내년쯤 되면 통계 자료가 나올 겁니다. 고용을 더 안 올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중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용을 더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건 통계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세금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도 그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은 좌측 깜빡이 켜고 가서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반미면 어떠냐, 아주 호기 있게 해서 표를 많이 얻은 다음에 가서 세상 물정을 보니까 이게 넓은 세상 가보니까는 이게 아니거든. 아니다 싶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한미 FTA도 하자 그러고 제주도 뭐 해군 기지도 말하고 이라크 파병도 하고 이게 우파적인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똑딱이 정부 같아.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면 저기 눈치 보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전 대통령도 그가 가진 공공성 때문에 안 하던 공개 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거기서 공공성이라고 하면 지금 이 정권이 매일 캐비넷에 있던 문건이라면서 출처 불명의 문건을 찾았다고 하면서 내용을 까고 있고, 또 범죄행위예요. 네, 또 지금 지난 정권에 대한 무슨 방산 비리 척결을 하겠다면서 방산 비리 전문가를 갖다가 앉혀놓고 그 방산 비리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곳곳에서 판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면세점 수사한다, 뭐 카이 수사한다, 뭐 곳곳에서.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공개 재판에 세우고 이것이 적폐청산의 100대 과제 중에 1번이다. 적폐청산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한마디로 정치 보복을 끝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원한을 풀겠다. 두 번째로는 이 정권의 지지율을 높여가는 수단으로 지지 세력들을 좀 더 피맛을 봐서 자극을 좀 시키겠다. 이런 부분으로 전형적인 파퓰리즘 길거리 정치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배심원단이라는 정체불명의 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탈원전 지금 신고리 569 거기 에너지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없더만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정권이 이 완전히 대중선동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선동해 가고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아, 위험하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전직 대통령을 또 재판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정권이 이렇게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한마디로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전행을 하다가 나중에 수습 못할 일을 저지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스로 묘효를 파는 겁니다. 예. 그 중국 사람도 그런 거 보세요. 그 정적을 정치적인 사망까지 가지 그 이상의 가혹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사람. 네, 그렇게 높게 때렸다가 예. 나중에 보면 한 예. 1년 있다가 다 풀어주고 이렇게 아, 그럼요. 지금 일단 정적 청산을 하는 예, 쪽으로 예. 하잖아요. 일단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고 정치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영향이 예? 상실했죠. 근데 지금 쓰러진 사람을 밟으면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수 중에서도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뭐 황 소장님도 그렇지만 저는 어떤 입장에는 박근혜가 잘못하긴 했으나 탄핵까지는 너무하다. 더군다나 뭐 감옥에 집어넣는 거는 이건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나 비판을 받을 여지는 많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박근혜가 뭐 잘못했냐? 억울하다. 먼저 놈들은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디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를 이렇게 코너에 몰고 그러면 박근혜를 비판했던 사람까지도 강경으로 돌아섭니다. 예? 박근혜가 잘못은 했기 때문에 불통이고 무능하고 오만해서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보수까지도 야,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돌아서면은 현 정권이 유리할 게 없어요. 예?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정치인이 되는 건 어느 정도 쓰러지면은 우리 저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릅니다. 애들끼리 싸우는 것도 서양 애들은 같이 싸우다가 쓰러지면은 그냥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쓰러진 사람을 가서 타고서 밟는 것까지 하는 이런 정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보수의 일부 사람들의 주장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도둑질 안 해먹은 게 누가 있냐면요, 거기에 확실하게 DJ 노무현이 어떤 도둑질을 해먹었는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이 됐고, DJ 대통령도 지금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보수 정권이 9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왜 보수 정권에서는 그 두 사람이 해먹은 부분을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적어도 사법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법 처리가 아니더라도 그걸 역사적 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하는 노력은 안 했나? 그런 부분을 보면 나도 해먹을 건데, 예? 그건 그냥 괜히 들쑤시면 나중에 내한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었지 않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예, 그래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에 등장해서 과거 노무현 정권에 있다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이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노무현 정권이 그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과연 도덕적으로 떳떳했겠는가? 떳떳하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파헤치겠다고 작정을 하면 자기들의 문제까지도 다 파헤쳐야 되는 거죠. 국정원의 TF에서 국정원의 지난 시절의 잘못을 다 파헤치겠다 하면, 제가 하나 던졌습니다. 1심의 사건하고 그 당시에 아프간의 샘물교회 인질 사건 때 갖다 준 한마디로 인질에 대한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그 돈 다 줬냐라는 이런 부분을 왜 한번 검토 안 해보냐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저한테 대해서 국정원이 걸면 될 거 아닙니까? 걸면 되죠. 자, 그런데 아직 못 걸고 있어요. 아마 못 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언제부터 선을 그어가지고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서로가요, 법으로 따지면 서로가 솔직히 칼을 못 댈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정말로 하고 싶다면 서로가
자신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야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과거가 잘못된 거는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런 선에서 정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러면 제도적 개선과 상징적 처벌에 거쳐야 되죠.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객관성이거나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정치 보복과 정권 유지를 위한 팔 휘두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100% 공감하는 거예요. 뭐 외국에도 다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DJ 때 뭐 도청 건 때문에 뭐 책임을 묻고 뭐 국정원장이 들어가고 뭐 그럴 때 그러고 도청 안 한다고 그럴 때 좀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국정원이라는 게 정보기관의 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도청입니다. 예? 뭐 물론 감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도청이건 감청이건 밥 먹고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할 역할이 없어요. 예? 근데 원래가 그 정보기관이라는 거는 안 걸리면 합법이고 걸리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뭐 007 영화 보면 007이 하고 네, 다니는 일이 다 그렇죠. 불법이죠. 예.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단된 상황인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또 과거의 거를 뭐 잘못한 걸 낱낱이 드러내겠다? 그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죠. 예. 예? 자, 지금 이 과거를 청산하는 부분 오늘 뭐 이렇게 또 한반도 주변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건 다음 얘기합시다. 예. 과거를 청산하는 부분에서 지극히 자신의 이익과 자의적인 관점에서 그걸 갖다가 마치 100% 도덕적인 권위를 정치적인 권위를 국민한테 부여받은 양 칼춤을 추면 이 정권 또한 언젠가는 지지율이 폭락할 거고 또 언젠가는 비리가 터져 나올 거고 또 이 정권의 실정이 드러날 건데 그때 이 정권도 과연 그것만큼을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다음에 들어선 정권은 이 정권을 향해서 또 칼날을 휘두르고 또 이 정권의 핵심을 TV 앞에 세워서 재판하고 자 이렇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 어느 시점에 재판을 하고 그 다음 이 지난 정권에 있었던 문제는 제도적으로 그걸 건절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네, 재벌과 한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리는 끊겠다 하고 하는 게 맞지. 한쪽에서는 이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경제 살린다라는 핑계하에 세금하고 최저임금이니 뭐니 투자 일자리 핑계하에 재벌 회장들을 불러서 비어타임을 A조 B조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것도 웃기는 거라고 봐요. 아니 재벌 계획하려면 안 만나고 해야지. 만나면서 어떻게 얼굴 보면서 패요? 네. 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을 4대 재벌 사장을 만나서 패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나 세금 문제는 안 만나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재벌이 일자리를 만들 책임은 없잖아요. 엄격하게 보면요. 그럼요. 그럼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일자리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건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A팀, B팀 만나서 만찬한다다가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뭔 밥을 또 먹냐고. 그래가 평창올림픽에 돈 좀 내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재단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불러다 놓고 겁주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또 그 중에 요즘 뭐 무리를 조금 빚었다는 기업은 15등인데 또 뺐어요. 8명씩 짜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보니까 밥 먹는다고 누가 욕했는가. 비어타임은 한대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밥을 안 먹고 재벌 회장은 배가 안 고픕니까? 청와대 불러다가 맥주 먹으면서 아니 그 나이 잡순 분들 많은데 맥주는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게 말이야. 재벌 회장들은 원래 맥주도 안 드세요. 네, 안 먹죠. 한 잔에 뭐 2, 3천만 원 하는 고급 와인이나 먹지. 이게 이 사람들이 저 요즘에 이게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두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고를 이제 큰 사고를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과거에 노무현 정권하면 가장 웃기는 사진 하나가요. 청와대 옆에 그 서촌에 토속촌이라고 하는 삼계탕 집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는 재벌 회장을 전부 토속촌에 그 온돌 방에 자리에 그 60, 70 되는 사람들을 다 쪼르미 앉혔어요. 이건희 회장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일갈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부터가 코미디 아니었어요? 그럼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뭡니까? 그래 놓고는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고 대선 때 삼성 돈 받았습니까? 정말요. 삼계탕집 안 치지 말고요. 재벌하고 대통령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교훈이 뭡니까? 멀리 해야 산다. 아무리 좋은 의도든 선한 의도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벌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될 건데 생중계 한다는 사람이 재벌을 A팀 B팀 나누어서 비어 타임을 가진다. 그 뭐 두목들이 똘마니 앉혀놓고 뭐 두목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바쁜 사람들을 그렇게 쫙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앉혀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주 후진적인 모양이에요. 그게.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재벌들은 5년 내내 내가 대통령이라면 한 번도 안 만나겠습니다.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재벌회사 사장도 안 만나겠습니다. 세금 잘 내고 그 다음에 상속하려거나 정리하려면 법대로 상속세 정려서 내고 하고 그 다음에 정권에 의해서 회사 운영에 법에 어긋나는 도움을 받으려고 로비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영원히 진짜 햇빛 못 보게 될 수 있다. 다만 당신들이 경제를 하는 데서 법에 어긋나지 않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할 거니까 그런 건의들은 해라. 정부를 관계자들을 통해서 그 정도 하고 말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후진적인 걸 아직 못 벗어난 게 이게 유치한 겁니다. 이것도 비어타임도 타겟민이 작품인 것 같아요. 비어타임. 예, 그러니까 아예 뭐 호프집 이름도 이 아니고. 야당에서도 머리를 잘 써야 돼. 요번에 뭐 저 슈퍼리치 뭐 세금 이렇게 물린다 구간을 더 정해서 그러면은 차제에 지금 우리가 또 다 아시지만 세금 안 내는 국민이 전체의 44%래잖아요. 네. 그리고 세금 안 내는 법인들이 47%고. 아니, 국민이 46, 법인이 47. 예, 그러면은 차제에 소득이 있는 데는 단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최저임금을 하는 사람도 세제개혁을 해서 최저임금을 버는 사람도 세금은 내고 그렇죠. 낸 거 이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받고 그렇게 돼야지. 아 그래야지 뭐 왜 세금을 내 사람만 낸다라는 거는 차제에 이건 잘못된 거니까 뭐 적자를 보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로 해야지. 이게 세제 개혁을 같이 해서 그러면서 전 국민이 세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상은 내는 거라고 인식시키고 그래야지 국민의 그다음에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많이 내라고 국민의 의무가 그래서 있는 거지. 맞는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부자들 편드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당 야당 정치적인 부담도 가질 거 없다고. 뭐든지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손 안 댔던 거 아니에요. 역대 정권들이 차제에 정권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제 개혁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뭐 이거는 부자 이렇게 하면 누가 불리하고 말에 가난한 사람 이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데는 단 1,000원을 내더라도 10,000원을 내더라도 내게끔 해야죠. 상징적으로라도 내야 된다. 네, 거지도 동량을 해서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욕먹으려면 여자 같이 욕먹고 차제에 그 뜨거운 감자를 해결하든가. 근데 이건 무슨 핀셋으로 116개 기업과 4만 명, 9만 명의 국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99.9를 나머지 99.9의 국민이 0.01을 비판해라. 그럼요.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도 무조건 국가 어떤 정체성이나 안보에 대한 거는 뭐 보수답게 나서야 되겠지만 그 외의 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야당. 자, 그 재벌 회장님들을 불러가 비어 타임을 A조, B조 나눠가 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요, 남은 문제도 어찌 될지 빤한데요. 참 걱정됩니다. 아니 그 재벌들 불러 그러면 그 양반들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네들 하는 패턴은 그저 보수나 진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바쁜 사람들 왜 불러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래요? 그건 좀 유치한 거지. 안 바빠도요. 나도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끔 생각나서 잘 있나 전화를 하려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이 내가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저 사람이 나보고 또 저게 돈 좀 어디 좀 뭐 뉴스 브리핑 한다는데 투자해라 이런 생각을 할까봐 후원해라 할까봐 전화를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정권이 지금 무슨 뭐
초덕주도 성장이다 해가지고 무슨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뭐 월급 줘서 어떻게 뭐 어떤 밑에서부터 가겠다고 사상 초유의 실험을 한다 쇼를 하는데 여기에 재벌 회장을 불러서 한다면 재벌 회장들이 이걸 기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압박밖에 더 받겠어요? 그거 일종의 나야 나, 나야 나 하는 식으로 뭐 겁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불러다 놓고. 예. 그거는 저 깡패들 하는 식이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강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이나 가서 좀 드시죠. 예, 감사합니다.